것들에 대해서 파티션 이런 식으로 파티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오더 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에 대해서 정렬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ow number, 랭크, 댄스 랭크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 등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파티션 바이는 써 주셔도 되고 안 써 주셔도 되지만 등수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순위를 매길지 오더 바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 다 등수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지만 셋 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예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row number, 랭크, 댄스 랭크에 대해서 토탈 프라이스 총 개수 총 음료 잔 주문 금액 수였죠. 비싼 순에 대해서 비싼 주문에 대해서 랭크를 매긴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건수가 제일 비쌌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근데 로우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64,000 원이 겹쳤죠. 근데 로우 넘버는 3, 4가 되었고 랭크랑 댄스 랭크 같은 경우는 공동 순위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우 넘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값에 대해서 동동 순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3, 3까지는 똑같은데 그다음에 5가 왔고 그다음에 4가 온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3, 5, 1, 2, 3, 3, 4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생각 작동 방식이 다르다.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고 아까 저희 파티션 바이 어떤 것에 대해서 파티션 했잖아요. 이 토탈 CNT 같은 경우에 한 주문에 몇 잔을 음료를 시켰는지 그래서 지금 리밋 10 해 가지고 이렇게 10 건만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거 지우고 보시게 되면은 오더 수 전체에 대해서 처리를 보실 수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파티션 바이 토탈 CNT를 했기 때문에 한 잔씩 주문한 것에 대해서 랭크를 매기고 두 잔씩 주문한 것에 대해서 랭크를 매기고 세 잔씩 주문한 것에 대해서 랭크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그 몇 잔 시켰는지에 따라서 한 잔당 가장 비싼 순위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타일이라는 함수입니다. 엔타일하고 넘버 적어 주시게 되면은 n 분할을 넘버만큼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에버리지 테이블은 2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등분을 하게 되면은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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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해서 5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둘 다 결국은 그 요거랑 요거 순서만 바꾸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회 결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카테고리 빨간색, 여긴 프라이스 빨간색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오버절에서 오더 바이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셀렉트에서 첫 번째로 지정한 그 컬럼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n 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로 정렬해서 5등분한 결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프라이스별로 정렬해서 등분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등분을 20 나누기 5가 네. 그래서 20 하게 되면은 4잖아요. 근데 유닛이라고 할까요? 카테고리당 유닛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등까지 표현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5등분을 해서 4 개씩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졌지만 만약에 20 건에 대해서 6등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그 최대한 그 유닛 그 그룹끼리의 숫자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20 개를 20개 데이터를 5등분하게 되면 4, 4, 4, 4, 4 이렇게 나왔잖아요. 20 개를 6등분하게 되면은 4, 4, 3, 3, 3, 3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등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레그랑 리드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n행 전후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바로 이전 레코드, 바로 다음 레코드들을 비교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시 보시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컴마 0 한 개 기본값이 되겠고요. 레그 아이디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앞에 것에서 이 한 칸씩 어긋나게 보여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한 칸 뒤에 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버리지 테이블에 그 아이디 값은 1에서 20까지이기 때문에 이전의 값은 없잖아요. 그래서 널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어 이전 월 데이터랑 이 한 달 뒤 데이터 이런 식으로 n 개 차이 확인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qmdist라는 누적 분포도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분포도기 때문에 반환값은 0초과 1 이하의 값을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마리아디비 공식 문서에 나와 있었던 그런 값인데 솔직히 이런 식만 봐서는 바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예시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0에서 1 사이라고 해서 100을 곱해서 100분위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 나이에 대해서 누적 백분율을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젠더랑 네임이랑 에이지 컬럼이랑 백분율 처리한 컬럼 4 개의 컬럼을 조회를 하는데요. 이 네임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이 없겠지만 젠더랑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으로 gender is not null and age is not null 인 데이터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누적 백분율을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qmdist 같은 경우에는 날을 포함한 그러니까 누적이니까 날을 포함한 백분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서 partition by gender 해 가지고 F끼리 M끼리 해서 누적 분포도 계산한 그런 값입니다. 사실 파티션 바이 빼고는 달라요. 그래서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은 FFFF 한 다음에 그다음에 MMMM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퍼센트 랭크입니다. 사실 퍼센트 랭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qmdist 보다는 별로 안 쓰이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둘이 비슷하니까 한번 넣어 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DB 공식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위 퍼센트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시 보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gender is not null, age is not null 그다음에 분율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누적 분포도였잖아요. 누적 분포도여서 날을 포함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0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파티션 바이 젠더 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큐um-지스트랑 퍼센트 랭크. 조건 같은 거는 똑같아요. is not null, gender is not null, age is not null. partition by gender, order by age.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여성의 랭크였고요. 여기부터는 M 랭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6세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누적 분포도 자신을 포함해서 0이 아니지만 얘는 자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0%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누적 분포도니까 내가 제일 나이 많고 누적 분포도니까 당연히 100%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나이 많아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100%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보시게 되면은 셀렉트 표현식이랑 비슷한데 그룹 바이 표현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테이블을 하나의 정보 그룹으로 저희가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룹을 테이블 전체라고 취급을 했었지만 그룹별로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테이블을 나눠서 조회를 하고 싶을 때 그룹 바이라는 절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sum 함수를 쓰게 되면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전체 토탈 프라이스의 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오더스 테이블에는 4일간의 매출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4일간의 매출을 전부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일 동안 이만큼 팔았네요. 네. 그런데 아까 토탈 프라이스까지는 똑같은데 EMP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얼마 팔았니? 이렇게 판매 성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SQL문을 조회를 해볼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sum total price from orders인데 group by EMP ID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EMP ID 별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직원은 이만큼, 2번 직원은 이만큼, 3번 직원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그대로 SQL 한번 쳐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에 여기서 EMP 아이디를 빼고 조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결과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확실하게 정확하게 조회를 하고 싶다면 그룹 바이의 그 표현식이나 대상 컬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회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EMP 아이디별로 그룹화를 했지만 이번엔 데이트 오더드에 대해서 그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서브 스트링 사용했는데요. 서브 스트링 말고도 익스트랙트 이런 함수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트 오더드
1에서 10까지 하게 되면은 연, 월, 일만 추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 월, 일만 추출했는데 이때 동안 주문 건수가 그러니까 음료를 총 몇 잔 시켰니? 보는 겁니다. 12월 6일에 음료는 몇 잔 나갔니? 12월 7일에 음료 몇 잔 나갔니? 12월 8일에 음료 몇 잔 나갔니?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썸을 하여 조회를 하는 결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룹 바이에 저희가 컬럼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식 사용해서도 그룹 바이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그룹화해서 카테고리당 음료 해당은 몇 개 있는지 조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핫 커피스에 해당되는 음료는 몇 개고 핫티스에 해당되는 음료는 몇 개고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한 거고요. 콜드 커피 3개, 콜드 드링크 2개, 프라푸치노 3개 막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둘 다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룹 바이 카테고리, 그룹 바이 1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신 거고요. 저희 2강에서 오더 바이 할 때도 그 컬럼의 위치 숫자를 이용해서 그 오더 바이 하는 컬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2강의 오더 바이 부분 보시면 있을 겁니다.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네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할 때 아이디 다음에 네임이었으니까 오더 바이 2 해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룹 바이 카테고리니까 1번이죠. 그래서 그룹 바이 1 해서 결과를 조회하신 거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당장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explain이 붙었더니 결과값이 살짝 다르게 나왔습니다. explain이라는 키워드를 쿼리 앞에 붙이게 되면은 쿼리의 실행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될 것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베버리지 테이블에 조회했기 때문에 베버리지 그리고 저희 카테고리 테이블의 총 데이터는 20건이기 때문에 20건 전부 다 읽었다. 엑스트라가 제일 중요한데요. using temporary, using file sort. 파일 소트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정렬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temporary 공간, 임시 공간에서 정렬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룹화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저희가 그 그룹 파일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정렬이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정렬이 일어난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마리아드비 버전별로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9.3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네. 그래서 저희 오더 바이 할 때도 날짜별 오더 바이 네임, 콤마, 에이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 개를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룹 바이 할 때도 그 기준을 두 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직원별 판매 금액, 그러니까 12월 6일에 1번부터 15번 직원의 판매 금액, 12월 7일에 1번부터 15번까지 직원의 판매 금액,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가기보단 일단 저희가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룹화하지 않고 전부 다 조회한 결과입니다. 서브 스트링 데이트 오더를 6,5 하게 되면은 월 1까지 나와서 날짜 확인할 수 있겠고요. EMP ID 직원 4번 나오는 거고 토탈 프라이스 그 주문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화되지 않은 결과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데이트 오더드, 날짜별, 직원별, 판매 금액하려면 그룹 바이 기준 두 개를 줘야겠죠. 보시게 되면은 12월 6일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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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조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셀렉트 베버리지 아이디. 어떤 음료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베버리지 아이디 조회를 해줘야 되고요. 베버리지 CNT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요. 그 베버리지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오더 바이 DESC 하게 되면은 썸 베버리지 CNT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린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근데 리밋 1 하게 돼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음료가 몇 번인지 확인하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번 아이디의 그 음료가 53잔 가장 많이 팔린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단일행 함수 안에 단일행 함수 쓸 수 있었잖아요. 캐스트 안에 캐스트 함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썸이라는 집계함수 다중행 함수죠. 다중행 함수 안에 다중항 함수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 함수 안에는 그룹 함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쿼리문을 그대로 작성하시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롤업이라는 함수예요. 함수? 표현식?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롤업이라는 구문은 그룹 바이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구문인데요. 그룹 바이. 저희가 날짜별, 직원별로 그룹 바이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롤업, 중간 결과와 총 결과, 총 데이터, 총 개수 구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6일에 이만큼 팔았고, 2번이 이만큼 팔았고, 15번이 이만큼 팔았는데, 그래서 여기 널 값이 나왔어요. 이 경우는 12월 6일에 전 직원이 판매한 매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12월 9일에 총 직원이 판매한 매상이 이 정도이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매출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중간 결과와 총 결과까지 보여주는 그런 구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EMP 아이디별로 그룹 파일을 해서 직원별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별 판매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조회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where 조건을 써서 이렇게 조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 invalid use of group function 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where저를 이용해서 저희 그룹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쿼리문의 의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쿼리는 where저를 이용해서 이 토탈 프라이스라는 전체 합이 30만 원 미만인 직원의 토탈 프라이스에 합을 포함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문장이 말이 안 되죠?
토탈 프라이스의 합이 30만 원 미만인 직원의 토탈 프라이스의 합을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슬라이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올 having이라는 절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류를 수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havin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where절을 사용해서 뭐 특정 행만 조회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저희가 having 절을 쓰는 경우는 그룹 함수를 쓰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실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where some total price가 30만 원 미만인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지만 여기서는 group by empid having 하고 조건을 줬죠. 30만 원 미달인 직원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aving 조건을 달면은 이런 식으로 집계함수에 대해서 조건 처리를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룹 바이를 하기 전에 where절을 이용해서 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집합을 최소화한다고 하죠. 걸러내는 게 저희가 그룹 바이를 하고 걸러내는 것보다 성능상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를 하고 해빙을 사용해서 그룹화 후에 걸러낸 거고, 이거는 먼저 걸러내고 그룹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계함수를 이용한 조건이 아니라면 where 조건으로 먼저 걸러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같이 뭐 sum, average 뭐 이런 거 아니면 윈도우 함수, 이런 다중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헤딩을 이용해서 조건을 최소화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집계 함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where 먼저 사용해서 걸러주고 그룹 바이를 하는 1번, 2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